네,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또 뉴욕 증시와 또 관련한 주요 이슈들 김희성 앵커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시 코로나 확산에 또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태국이 지금 봉쇄 조치를 강화했고요. 호주도 강화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도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이 현재 봉쇄 조치를 강화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 신규 확진자의 확산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요. 지금 신규 확진자의 99.7%가 백신 미접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델타 변이가 됐건 어쨌든 간에 이 지금 4차 대유행을 막는 방법은 결국은 백신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봉쇄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백신 수급에 좀 차질 때문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또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또 경제 지표가 시장에 우호적으로 또 나온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무부가 발표한 도매 재고라는 게 있습니다. 도매 재고가 시장에서는 1.1%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1.3%가 늘어났습니다. 재고가 늘어나면 나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도매 재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연말 연시에 미국의 쇼핑 시즌 앞두고 도매 재고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기업들이 소비 활동이 왕성해질 거다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재고를 늘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도 도매 재고가 조금 더 늘어났다는 것은 기업들이 체감하는 소비의 증가 추세가 조금 더 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도매 재고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폭으로 늘어나거나 큰 폭으로 줄어들면 안 좋은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조금씩 꾸준하게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 주말에 재밌는 경제 지표 중에 하나는 우리 늘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그럼요. 국채금리가 OBP 그러니까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지만은 3대 지수 모두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채권금리가 올라가면은 증권 시장에 악재가 되고 주식 시장에 악재가 되고 특히 기술주에는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날 나온 해석은 뭔가 하면 최근 들어서 금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게 이게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고 경기가 회복될 거다라는 기대가 약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또 중국의 인민은행도 지준율을 좀 낮췄다는 소식도 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0.5%포인트 낮춰가지고 중국 금융기관들의 지급 준비율이 평균 8.9%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준율을 중국이 낮춘 게 작년 4월 이후에 15개월 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준율을 낮춘다는 의미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긴축이 아닌 완화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준율을 낮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중국이 지준율을 낮췄다는 것 자체는 중국의 경제 회복이 예상만큼 빠르지 않다는 것 그리고 또 세계 경제 회복이 좀 더디다는 것 이렇게 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위구르 쪽 인권 탄압 관련한 소식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또 이와 관련해서 또 중국 기업들을 추가로 또 제재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구르족 관련해가지고 지난달 23일에 5개 기업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다시 23개 기업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추가로 내린 겁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인권 탄압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있고 또 그리고 중국의 무기 개발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5개 정도 포함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블랙리스트 쭉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미국 기업하고 거래할 때는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은 어떤 돌발 변수가 아니고 이제는 거의 상수처럼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 기업에 투자를 하시거나 할 적에 이 기업이 과연 미중 갈등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 부분은 좀 꼭 챙겨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주말 동안에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또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에 대한 또 보고서를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 비슷한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네. 뭔가 하면은 앞으로 지배적인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 아니고 이더리움이 될 거다. 얘기 나왔었죠. 그런 네.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이번에는 왜 이더리움을 갖다가 비트코인보다 더 지배적인 암호화폐로 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네.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성사가 되는 이런 계약들이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성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어떻게 본다면은 정확한 앞으로의 방향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가격 변동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금을 대체하는 자산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 네. 또 디디 출신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디 출신 계속해서 중국 당국의 문매를 막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증권 당국이 또 조사를 계속해서 하게 될 거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를 한 내용인데요. 뭔가 하면 디디 출신이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을 할 적에 중국 당국의 규제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투자자를 갖다가 오도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SEC가 조사를 해라 하고 네. 강하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중국 정부에 입김이 미치는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과 관련된 기업들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중심에 결국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위치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는 또 어두운 전망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주식 정보 사이트인데 모틀리플이라는 그런 사이트의 주식 평론가가 얘기를 한 겁니다. 뭔가 하면은 차트 분석 믿으십니까?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펀더멘탈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별로 차트 분석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지만 네. 오직 또 차트 분석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있죠. 테슬라의 차트를 분석을 해보면 지금 현재 며칠 내 $100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면은 50일 이동 평균선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 크로스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데드 크로스가 나타난다는 것은 추가적인 하락 뭐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것 자체가 기업의 펀더멘탈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겠지만은 이런 것만 보고 투자하는 투자가들도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눈여겨봐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